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예. 최근에 뭐 한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아까 우리 황웅준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외적으로는 뭐 중국과 이제 미국 간에 이제 무역 전쟁이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고용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도 크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뭐 스타트업에 관한 그 투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도 이제 중앙대 있기 전에 당국대학교에서 창업 지원 단장을 한 3년 정도 맡았었는데요. 전국이 40개 대학에 뭐 창업 선도 대학이라는 거에서 그 당시 당국대만 해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를 매년 20개에서 30개 사업자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많은 성과들을 내긴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초기 아이디를 가진 사업자를 발굴해서 이제 육성하면 여기 역삼회감역 팁스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들이 이제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해서 1억 정도를 태우면 정부가 매칭으로 9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총 1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또 지자체는 각각 또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히려 이제 공급이 과다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긍정적인 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됐습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버지가 이제 창업을 다 말렸어요. 인생 뭐 쪽박 차고 싶냐 뭐 이렇게 해서 옛날 벤처 버블을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반대를 합니다. 자식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 뭐 창업 동아리 이제 저희들 뭐 이렇게 이제 해보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젊은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챌린지, 도전 정신이 상당히 있다. 근데 그런 점은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스타트업에 대한 R&D 투자를 보시면 이제 민간까지 포함해서 13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3조 정도를 이제 스타트업에 쓰고 있는데요. 기업 부설 연구소는 이제 전국이 4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90% 이상이 이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10명이 채 안 되는 이제 영세한 그런 이제 연구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부적 요소에 대한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연구소란 것이 개방형으로 협업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패러다임 변화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9만 8천 개 정도 되고 월 8천 개가 매번 생겨난다. 물론 이제 폐업하는 뭐 데스밸리를 해가지고 5년째 못 넘기고 이제 가는 것들이 5% 이상은 다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챔버 오브 커머스에서 상공회의소가 매년 이제 IP 좀 한다는 나라 50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랭킹을 매깁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11등을 했습니다. 뭐 IP 뭐 GDP 대비 R&D 투자는 뭐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죠. 국민 세금을 미래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허나 저작권 상표 등등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원은 뭐 세계 4위죠. 우리가 IP 강국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연 20만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1위냐 보면 여기 인포스먼트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은 거죠. 뭐 다행히 지난 27일 날 우리 산자위에서 이제 삼배배상 제도가 특허법하고 이제 부경법이 이제 지금 통과돼서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통과된다 그러면 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되더라도 아주 장애물이 많죠. 법원에서 집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사실은 오랜 숙제인데요. 이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약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바닥인 거죠. 그다음에 트레이드 세큐리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 기술 탈취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사실 좀 잘못된 이제 어떤 기업 문화인데요. 남의 걸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출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마켓이 작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나라가 작은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건 둘째치고요.
특허를 잘 보호하지 않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정당한 가치를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거는 특허는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 거냐 비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지를 보면 이제 매년 우리가 한 6조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IP 지식재산 분야에 보시면은 뭐 이제 1조 9천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저작권 분야입니다. 이제 요즘 뭐 방탄소년도 그렇고 한류도 그렇고요. 그래서 컨텐츠 분야가 이제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NTB 그러니까 기술은행이 있죠. 산자부가 이제 그 공공 민간 R&D 성과물들을 이제 활용을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산업계에 주로 많이 쓰도록 좀 제고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여기 있고 또 특허청이 또 IP 마켓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등록된 게 이제 13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5.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이거 2015년도 기준인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M&A나 이런 이제 IPO 비율을 봐더라도 미국은 이제 8대인데 우리는 1대 9 정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의 기술의 어떤 트렌드란 것은 사업화의 트렌드란 것은 M&A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R&D를 해서 R&D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분야를 잘하는 R&D 한 기업의 기술을 사오면 되거든요. 사와서 내 사업에 쓰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도 창업 그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해 보면 공학 하신 분들이 다 박사급이고 이런 분들이 CEO예요. 오시면은 자기 기술 설명을 어마하게 합니다. 그 사장님 돈 안 보세요? 기술만 계속 완벽해질 때까지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일단 마케팅 하시고 파시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돈을 버셔야 다시 R&D 재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인드가요. 아직 그런 마케팅에 관한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고요. 우리의 지금 이제 창업자들의 어떤 한계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R&D와 이제 특허 이전율인데요. 좀 심각합니다. 수치를 보시면 뭐 이제 수치가 조금씩 좀 다릅니다만 지금 90% 이상의 이제 R&D 성과물들은 이전되지 못하고 있고요. 대학은 더 심각합니다. 공공연은 8.9%, 대학은 4.5%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특허 수수료 연차료 내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전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게 왜 이 세상에 이 기술 태어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 이게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삼배배상 제도는 이제 지난 27일 날 이제 산자를 통과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중 처벌의 문제. 이제 좀 특허법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삼배배상까지 하게 되면 징벌적 요소가 있으면 이게 이중 처벌 문제가 아니냐. 미국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이게 특허를 가지고 배상액으로 가져가는 액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태계 자체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하지만 이제 다시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법원입니다. 법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법책에서 이런 이제 삼배배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10대 개가 있습니다. 법률이. 근데 거기서 이게 배상을 정액해서 한 것이 1.5배 한 것이 한 건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이런 협조가 없이는 안 될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 법원과의 협조, 법원 행정처와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 판사님들의 인식도 좀 변화해야 되고요.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영업비밀 침해는 이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정부가 워낙 뭐 기술 탈취 건설 대책도 내놓고 그런데 다시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전형적인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피해 규모는 건당 피해 규모는 굉장히 또 증가하고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소기업 기술력이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범죄의 상당수는 이제 중소기업이 86.3%를 차지하고 스타트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제가 스타트업 뭐 기업에 방문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영업 비밀 보호는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의 우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분쟁 수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시면 2016년도에 144건, 제소가 8건, 피소가 136건입니다. 근데 2017년에 증가했습니다. 182건으로 늘어났고, 특히 이 중소기업 비율이 좀 늘어났다는 점이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소 건수가 늘어났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을 대상으로 제소한 그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피소 건은 주로 이제 MPE안 이제 피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1, 4분기만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제소 건수는 29건 중에 23건을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경쟁력은 늘어났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주로 소송이 일어나냐 보면 주로 이제 전기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이런 분야가 주를 이루고요. 또 최근에는 약간 바이오, 화학 분야가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체적인 무역 규모도 좀 증가했어요. 우리 중소기업의 이제 수출 규모가 좀 증가했는데, 하지만 숫자로 따지면 전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2.6%만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의 IP 이제 분쟁 대응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10건 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10곳 중에 4곳은 이제 역시 전문 인력과 지식 부족으로 특허 분쟁 대응 능력이 이제 굉장히 취약하더라.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지원들도 일정 시점에 보통 1년 단위의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시점에 가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상시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지원은 중기부가, 특허 보호는 특허청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기 분리되어 있는. 부처 간의 협업 아무리 뜯어봐야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산하단체에서 뭘 하면 너는 어떤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 못 해준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아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이런 삼성전자와 이제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 간에 이제 핀팩 기술 관련돼서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소송이 그래서 뭐 4천억 4천억 달러 4억 달러니까 4천억 정도 되죠. 4천억 원 정도의 배상을 평균에 내렸는데 아마 그런 사건도 있고요.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실제 이 사건 이후에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대학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보통 특허를 3년치를 내고 나면 4년째 되면 특허 심의를 해요. 그러면 특히 해외 출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버립니다. 특허를 다 버리기 시작해요. 뭐 국내 특허는 그래도 뭐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그래도 유지를 합니다. 교수님 와서 좀 유지해 주세요 하면 유지를 해주는데 해외 특허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술도 결국 교수님 개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거의 만료를 앞두고 빚을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원천 특허에 관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빚을 발해가지고 이제 인텔로부터 돈을 이제 로열티를 받고요. 이제 협상회에서 받고 그또 인텔이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설명회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협상회에서 이제 인텔은 100억을 내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삼성은 이제 버티다가 결국 이제 4천억 정도 상당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무슨 이슈가 있냐면 대학의 원천 특허를 그럼 계속 버릴 것이냐, 내버려 둘 것이냐, 예산이 부족하다고 버려둘 것이냐, 이제 이 이슈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뭔가 정부가 나서서 이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 대학이 뭐 사업화를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산업계에 쓸 수 있도록 이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우수한 기술을 그대로 누군가 발굴하고 선택해서 유지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들 이 내성적 성장 이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 대학의 이제 폴 로머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뭐 자본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뭐 이제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생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체정에 뭐 이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은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 거죠. 외부적 요인을 찾는 이론이 이제 그동안 형성되는데 이분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경제 성장의 요인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도대체 뭐냐?
경제 주체 이윤 동기를 이제 발생시키는 이런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소득 성장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미래에 위해서는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내생적으로 이게 우리 지금 토지나 이런 것처럼 한 개의 성장이 아니라 계속적인 가치가 배가 되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뭐 미국이나 지금 중국이나 뭐 통상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계속 지식자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뭡니까? 웹툰 하나만 뭐 침해한다고 해서 나여서 계속 웹툰 얘기를 하고 한다 이거든요. 저작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 우리는 왜 이런 얘기 안 하냐는 거죠. 그나마 자원도 없는 국가가요. 굉장히 지금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기술의 어떤 패권 다툼, 우리는 그 패권 다툼에서 계속 틈새에 끼일 것이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많은 이제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완전히 선회돼야 된다. 이런 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특화 확보 방안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산단의 직원들이 뭐 전문성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원천 기술이냐, 정말 우수 기술이냐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서울의 메이저 대학들은 이제 변리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정말 우수한 특허들이 해외 출원을 못하고 예산 문제로 출원 못하고 있고 또 출원 이후에도 연차료 때문에 이제 결국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버리는 지금 아까 AIP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7년 차 들어가가지고 이제 빚을 발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천 기술 나중에 빚을 발합니다.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을 대학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알죠. 교수님 아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유지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회사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타트업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거, 특히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아까 공급 과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늘 뭐냐면 한 10% 20%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면 해외 출원할 돈이 없어요. 그거는 중기부가 관심이 없어요. 중기부 아무리 얘기해도 평가 요소 들어갔다가 뺐다가 그리고 돈 뭐 저희들이 대학에서 뭐 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면 한 1억 정도, 적게 하면 4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거 뭐 시제품 만들고 나면 특허 출원료 해외 출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뭐 한류 드라마 방영 중에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다 등록해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 제품을 쓰는데 이렇게 한류가 이제 쭉 이제 중국을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들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국 진출해 보자, 인도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미 상표는 다 선점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제가 보기에는 펀드 같은 것들이 해외 이제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IP를 보호할 수 있는 펀드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모태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률을 높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뭐 2~3% 정도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VC들은 20% 성공률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뭐 그런 데만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어떤 스타트업 물론 엔젤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VC 자체도 어떤 퀄리티에 좀 그리고 지식재산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IP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이런 투자자들 보면 야, 너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니? 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놔봐라 해서 그것부터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입장이 이렇게 틀리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제도는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개인 투자 조합에 관해서도 펀드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법제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바뀌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끝으로 조금 제안드리는 하나의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어떤 펀드 모형을 제시했는데 여기는 이제 엔젤 투자가 먼저 투자를 합니다. 어떤 기업에 우수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고 이제 정부가 이제 그 모태 펀드를 만들어서 매칭해 주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1대1 또는 1대2 비율로 이제 똑같이 투자해 주는 그런 펀드를 만든 거. 예를 들면 이제
엔젤 투자가 10억을 투자를 하면 이제 매칭으로 이제 최대 30억까지 펀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이제 IP 투자 매칭 지원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특허청이 주도로 이제 설립을 하고, 모태 펀드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한국 벤처 투자가 이제 운영을 하고요. 이제 공공적 성격의 펀드겠죠. 그래서 특허청 펀드를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조성을 하면 이제 민간 투자 회사가 이제 매칭으로 4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이제 행성을 하고, 여기다가 4개에서 6개 정도의 벤처 캐피탈이 각각 100억씩 운영을 해서 이 중에 20%는 이제 공공 목적에 이용하고 나머지 80%는 자유롭게 벤처 캐피탈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적 자금을 2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게 장점은 기존의 VC들은 IP 전문성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엔젤 투자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IP 전문성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돈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약간 엑셀러레이터의 역할로서 들어가서 해주는 가장 적정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엔젤 투자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지금 IP에 특화된 그런 펀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끝으로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보신 분들 얘기 들고, 저도 스타트업 만나보면 우리나라 R&D 구조가요. 이거 보십시오. 단 5%입니다. 전체 20억 R&D 중에 단 5%, 그러니까 4.7%, 5% 정도만이 사업화. 아까 사업화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사업화는 5%밖에 안 돼요. 왜 사장님 돈 좀 보세요. 계속 사장님도 R&D 막 아니 돈은 안 보세요. 소비자한테 던져보시고 반응도 보시고 고치고 물건을 사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벌면 본인이 싫더라도 R&D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R&D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선순환 구조지. 계속 R&D만 하고 있으면 뭔가 사업하나 왜 안 되나 안 되는데 예산 비율만 보시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수치 뭐 이렇게 뽑아내기 힘듭니다만 대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R&D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맨날 입으로는 정부가 우리 왜 사업화 안 되냐, 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R&D 결과물 안 돼, 왜 활용 못 하고 있냐. 예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러다임 자체가 2000년대는 1%였습니다. 사업화에. 지금 겨우 4% 정도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신탁 모델인데요. 과거에 우리 지금 기술이 기술 신탁을 보시면은 비하를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석을 발현해 가지고 신탁 관리해서 이제 이전시키겠다. 그게 스타트 포인트가 잘못됐죠. 일본의 미쓰비시 신탁원에 가보면 제가 방금 몇 번 두 번 해봤는데 거기는 시작점이 틀립니다. 우수한 특허들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를 관리해서 사업화에 이전하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좀 이상해요. 중개부가 기술 탈취 목적으로 신탁 제도를 활용한다는데 좀 이게 좀 이상해요. 하지만 여기는 아마도 인치 같은 이런 기술 보호 기능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술을 사업하는 이 기능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기술 진흥 기금이 기부가 우수한 중소기업 자산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로서 관리해주고 컨설팅해주고 IP 또 필요하면 해외 출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신탁 제도를 앞으로 이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좀 훌륭하고, 또 기본은 금융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 조치로서 금융까지 풀어서 기존의 이제 그 신탁 제도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